요새 이게 부지광자가 아니냐 할 정도로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1년 차트입니다. 1년. 불과 1년. 최근에는 왜 이렇게 광학적으로도 자금이 몰리는 건지. 엔비디아 jensen왕이 이런 분야의 몇 개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GPU가 이렇게 뜨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다음으로 바로 에이전틱 AI거든요. 빅테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속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맞아, 의존성을 진짜 의존성을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싫어해요. 결국은 장기냐 단기냐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내가 만약 10년 전에 이 분야에 투자했다면 자, 지금부터 비트님의 투자 반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그저 평범한 IT 덕후였을 뿐이었습니다. 망상류 이슈가 나오면서 해저 광 케이블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깔아놓은 랜선이 지구를 한 바퀴 돌을 정도로 많았지만 아이고. 광통신에 투자할 생각이 1도 없었죠. 경음아, 왜 그랬니? 오늘 제가 부디 테마를 현명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에휴, 그럴 수 있죠. 살려주세요. 제 주식 계좌를. 비트님의 고해성사 잘 들었습니다. 사실 투자 반성회는 항상 이 가정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해서 또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 이런 보장은 사실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의 재해석 시간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광통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이게 비치광자가 아니냐 할 정도로 광통신주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역 8번 출구 아지트에 우리 세 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광통신 주제를 함께 하게 될 안정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비트님 처음 뵀는데 처음 뵙자마자 갑자기 기도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오목교 전자상가의 주인장 비트입니다. 많은 투자 고수분들께 제 주식 계좌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조금 제발 직장인 생활을 간둘 수 있도록 한번 기망해 보겠습니다. 왜 비트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었어요. 그게 잘 됐으면 여기 없었겠죠? 나머지 한 분 남았는데 네. 이분이 탈을 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미들의 수익률을 변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나온 대변인입니다. 광통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 여기서 풀고 개미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통신에 대한 의혹을 풀러 나오셨는데 왜 탈을 왜 쓰고 나오셨어요? 제가 내향인이라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할까 봐 탈을 쓰고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를 대변해서 개변인, 는 아주 훌륭한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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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붙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저도 이제 제 이름이 이동후인데 돈후? 돈후요? 그렇게 간다고요? 네. 저는 안정빵. 다들 그냥 바로 유튜브를 하나씩 시작하셔도 될 정도로. 그런가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본격적인 광통신 주제 들어가기 전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차트부터 좀 보시고 들어가실게요. 제가 이 세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1년 차트입니다. 1년. 불과 1년. 1년 만에. 예. 영상을 만들 때가 아니야 지금. 보기만 해도 굉장히 배가 아픈 그래프인데 이게 뭐 어떤 그래프들인가요? 개변인님께서 혹시 이 종목 그림 보고 예. 이거 보니까 광통신의 3대장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혹시 루멘텀과 코이런트 시에나 그래프 같은데 맞나요?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 본인은 그래도 잘 보이시나 봐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광학 부품 쪽에서 1, 2를 하고 있는 루멘텀, 코헤런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데이터 센터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장거리 전송을 할 때 이제 1위 기업인 이제 시에나입니다. 저는 뭐 이 기업들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뭐 버블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더 갑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기업들의 이익이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시장의 기대 대비해서 되게 잘 나왔거든요. 말투는 약간 도사님 느낌이 좀 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AI의 이제 주도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광학적으로도 자금이 몰리는 건지. 어떤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덕목이 결국 돈이 몰리는 지점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GPU가 일종의 슈퍼카라고 치면은 슈퍼카는 이미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슈퍼카가 이제 도로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되게 달려가는 도로가 1차선 같은 느낌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냥 1차선 도로만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넓히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가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구리로 연결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가장 싸기 때문에 씁니다. 구리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신호가 손실되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광캡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넓게 통신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했지? 그러니까 쌓아서 선호되지만 이게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저항이 생기고 신호가 멀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광으로 바뀌고 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구리를 쓰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광을 쓰는 건지 한번 또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어렵게 생겼는데 보면 되게 쉬워요. 여기 구리선, 여기 보면 구리 색깔로 되어 있어요. 주황색이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봐보니까 맞네요. 제가 앞에다 좀 드릴게요. 네네. 이게 정면인가요?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서버군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버 내부에서 위로 가서 위로 연결하는 거는 스케일 업, 서버와 서버를 옆으로 연결하는 건 스케일 아웃, 바깥으로 연결하는 건 스케일 어크로스다. 뭐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영역만 구리로 되어 있다는 게 결국 지금 이 부분 그렇죠. 스케일 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듣기로 전도율이 좋은 거는 구리보다 금이라 들었거든요. 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쓰겠어요. 그 금이 얼만데 여기다 금을 쓰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금이 비싸서 안 됩니다. 비싸서.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오늘 풀러 나오신 것 같은데. 불신자니까 친절하고 착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 광학 쪽이 조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광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케일 아웃 부분이랑 스케일 어크로스 그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연산 처리량도 늘어나니까 네트워크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제가 사실은 AI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투자를 못 해갖고 AI 버블론을 좀 주장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충분히 좋아지면 그만큼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나 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요. 비트님하고 개변이님하고 일종의 지식 배틀 같아요 지금. 지금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시장 데이터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 10월에 얘기했을 때는 뭐 이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뒤에 올렸어요. 아, 이거 지금 데이터 늘어나는 거 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다. 엄청나게 이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걸 이런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증권사들이 매달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 뭐 메타, 아마존 같은 이런 애들이 AI를 실제로 이제 써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이 필요하더라. 결국은 아까 뭐 비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선만 뚫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넓혀서 더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엔비디아 젠슨왕이 반도체 칩 그냥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런 광통신 분야의 몇 개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타이밍도 굉장히 좀 예술인 게 미국과 유럽도 노후화된 기존의 통신망에 대한 교체 수요도 같이 또 맞물렸었잖아요. AI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양쪽에 수요가 맞물리면서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통신은 이제 투자를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빨려들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네네. 그렇죠. 방통신 시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제 어떤 관점에서 또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냐, 장타냐? 자, 우리 개변이님의 의견 먼저 한번. 계속 봐야 됩니다. 이 기술 트렌드가 너무 잘 바뀌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보면은 루멘텀 기준으로는 2028년까지 거의 다 그들의 레이저 제품이 마감이 되었대요. 그것도 제가 장기로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저만의 그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TPU를 내면서 엔비디아 진영에 약간 도전장을 낸 것처럼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 전에 아무리 뭐 다른 애들이 해도 안 돼. 엔비디아가 최고야 했는데 구글이 정말 대단했던 거는 TPU를 보조해주는 그들만의 네트워크 핵심인 그 OCS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광통신이죠. 그들만의 광통신으로 서버 수천 대가 하나로 연결해버리니까 엔비디아 드디어 한번 뭐 기대볼 만한데? 그래가지고 TPU도 지금 빅테크들이 다 이렇게 주문 발주를 많이 낸 상황이에요. 빅테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속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맞아, 의존성을 진짜 의존성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냐 단기냐를 봤을 때 장기 쪽을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에 종속되기 싫어하는 다른 이제 빅테크들이냐를 이제 봤을 때 이 구도 때문에 결국 공통 수혜를 받는 건
광학 쪽이다. 그렇죠. 근데 광통신이라고 하는 게 최근 나온 개념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이제 광통신이 굉장히 좀 역사가 깊기는 한데,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이제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할지 말지 좀 각이 설 텐데, 아, 맞아요.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리 얘기하면은 시청자 그래프가 기가 막히게 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럼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슈퍼컴퓨터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 자체가 이제 칩으로 동작을 하는데 반도체 자체는 전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광으로 바꿔주는 단계가 1단계. 거기서 레이저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또 잘 쏴줄 수 있게 모듈화 해놓은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루멘텀 코이런트가 요 1단계. 레이저로 바꿔서 쏴줄 때 이 레이저가 이동하는 통로가 결국 유리섬유, 그걸 잘 만드는 게 코닝, 얘가 2단계. 그릇 만드는 그 코닝이 맞나요? 광섬유가 유리구나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3단계는 빛을 다시 전기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또 광 트랜시버가 들어간다.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건 루멘텀이랑 코이어런트 두 개인 것 같아요. 전 돈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사면 좋을지 잠깐 답변하기 전에 총명함을 좀 올려드릴게요. 성장 속도가 제일 빨리 나오는 거는 루멘텀 쪽이 제일 빨라요. 대변인님께서 이제 루멘텀을 조금 더 좋게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루멘텀이 조금 더 이제 마진이 높은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광통신 네트워크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생산하는 물량을 다 시장에서 가져가고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경쟁이 아니라 그쵸? 어떻게 보면은 좀 동반 성장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800기가 이상의 이제 고속 트랜시버 출하량이 25년에만 2,400만 대였거든요. 근데 올해가 6,300만 개, 또 1년 만에 거의 2.6배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제발 우리한테 좀 먼저 팔아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없어서 못 판다. 전혀 AI 인프라의 정말 극초기 성장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광통신 시장이다라고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은 단기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로 보더라도 훨씬 충분히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통신이 떠오르면서 함께 부상한 의외의 종목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왜 웃으세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를 알아보는. 고생 많으시네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트님 그 CES도 가보시고 하면은 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CPU 그리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그런 행사가 열리는 건 많이 봐요. 그 무슨 행사장,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많이 보이는데 다른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는 또 대변인님? 이 CPU라는 게 사실 광통신에서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코패키지드 aptics라고 합니다. 같이 패키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는 반도체 칩 따로 광 케이블 모듈을 이제 USB처럼 이렇게 밖에서 꽂았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통신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칩과 모듈 사이에 있는 기판에 요 한 20cm의 구간, 요 짧은 구간에서도 발열 병목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모듈을 아예 기판 위에 칩 바로 옆에 붙이는 그 기술이 CPU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칩에다가 같이 붙여서 나오니까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루멘텀과 코이런트가 CPU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댄슨왕이 갑자기 1조 달러 이상 간다고 해서 확 떠버린 마벨도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8년부터라고 하는데, 근데 주가는 사실 이미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당연히 공정 난이도 자체가 기존에 비하면 훨씬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패키징 기업들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들어본 기업 중에 하나가 타워 세미컨덕터. 그걸 얼마나 오류 없이 높은 수율로 패키징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게임이 이제는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OCS라는 기술이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Optical Circuit Switch예요, 스위치. 그 어릴 때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거울로다가 이렇게 햇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 이렇게 막 비추면서 장난치잖아요. 그 OCS 그 안에 이제 수천 개 이제 머리카락보다 얇은 미세 거울들이 들어 있는데 신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울 각도만 바꿔서 원하는 출력 포트로 바로 쏴주는 거예요. 바로 빛의 속도 그대로 가서 발열도 없고 전력 소모도 적고,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OCS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거를 앞으로 다른 메타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발열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 특징인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가면 오히려 뜨겁지 않고 춥거든요. 왜냐면 에어컨을 엄청 틀어놔요. PC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극한의 튜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PC를 전도가 안 되는 액체에 넣어버립니다. 액침이라고 하는데 버티브라고 하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로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티브가 S&P 500 지수에도 신규 편입될 정도로 그래요? 요즘에 실적도 워낙 좋고 기술력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AI 인프라 자체는 폭발하는 이런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발열, 그다음에 전력 관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션이다. 지금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통신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다 쫓아가더라도 이 테마를 좀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느덧 마지막 공식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항상 좀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통신에 투자한 후에 10년 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네,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무래도 롤러코스터 같은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긴 하거든요. AI 시장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가볍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AI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AI가 가벼워지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광통신이라고는 도로가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가 10년 후에 경음아 또 고해성사. 또 고해성사를 10년 후에 48에 제가 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부분도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 GPU가 이렇게 뜨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챗GPT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그 GPU의 수요가 폭증하게 됐잖아요. 생성형 AI, 챗GPT 이 시대가 이거를 촉발했다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오픈클로라는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붐이 일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뉴스를 브리핑하고 내 카드 정보 액세스를 주면은 그걸로 내 쇼핑을 매일같이 장을 봐줘라 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데이터 소모량이 LLM 때 쓰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컴퓨텍스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이전틱 AI를 개인 노트북과 PC에 들어가게끔 한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또 필요하게 되겠어요. 또 영 일리가 없는 말씀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또 이렇게 또 수그려지게 되네. 그리고 결국은 또 이게 피지컬 AI로도 갈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까지 가게 되면 진짜 정말 많은 그 AI의 트래픽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구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게 다 광으로 교체되고 전체 이제 광학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방통신이 결국에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라고 혹시 생각은 들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AI 시대가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의 어떤 인프라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에 대해서 광통신에 대한 테마를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렵고 좀 생소했던 개념들을 오늘 좀 쉽게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비트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성능충이거든요. 그래서 칩 성능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자동차가 달리기 위한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광통신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은 투자에 대한 해안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탈을 쓰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열심히 밤새서 투자하는 이 서학개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광통신이 주식시장에서는 AI 테마 쪽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괜히 슈퍼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리에서 빛으로 이제 연결되는, 전환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투자로 연결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굉장히 너무 궁금했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도움 주셔서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늦은 밤입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일을 위해서 우리 또 퇴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핫한 테마를 들고 올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